자소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괜찮아. 이거는 솔직히 명확하게 있었어요. 저의 진심을 전했는데요. 알아가셔야 돼요. 좀 쫄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년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갈 예정인데요. 너무 감사하게 제가 지원한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어떻게 미래에셋 장학재단을 준비했고 자소서나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팁을 공유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었으니 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자기소개서는 총 4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일단 전반적인 내용이나 글을 쓸 때 팁을 좀 드리면 일단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2-3가지의 핵심 역량을 꼭 잡고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 체험한 경험들을 써서 구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적어야 구체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고 또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걸 좀 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는 각 지문에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1번은 본인의 성격과 가치관을 기재하는 내용이었고요. 글자 수는 500자로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딱 2가지를 정했어요. 성실함과 긍정적인 마인드 이렇게 2가지를 제가 생각하는 저의 성격에서의 장점을 2가지로 꼽았고요. 이 성격이 저희 가치관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로 연결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함은 자신이 있었고 그리고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편이어서 그냥 괜찮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그렇게 풀어냈고요.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응용을 했냐면 도전과 시도를 계속 해나갈 수 있는 성실한 사람이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실패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풀어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그 실패 안에서도 경험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가치관은 정리를 해서 하루하루를 정성스럽게 채워 나의 앞으로를 밝히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험을 넣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1, 2학년 때 2년 동안 응원단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활동에서 비춰졌던 저의 성실함과 그 성실함이 빛을 발했던 순간 그런 실제 경험을 직접 적었습니다. 2번째 질문은 교환학생을 결심한 계기와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이유였는데요. 이건 700자, 조금 더 늘어났죠. 이거는 솔직히 명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더 좀 방향을 더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언어와 문화 간 연관성에 대한 탐구심, 그리고 2번째는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 이렇게 2가지를 잡았는데요. 첫 번째 거는 말 그대로 언어랑 문화가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릴 때 당연히 영어를 배우고 그리고 틈틈이 중국어도 학교에서 배우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스페인어 배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외국어를 자연스럽게 접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수록 그 언어가 가진 문화가 드러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어서 더 외국어 학습이 재밌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팩트로 제 진심으로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를 잡았고요. 교환학생을 가면 직접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삼고 그 언어를 배경으로 한 문화에서 자란 친구들을 직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저도 한국 문화를 많이 알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근거랑 계기를 서술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것도 직접적인 경험을 좀 넣어서 나의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고등학교에서 배운 스페인어를 완전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 문화 관련된 걸로 좀 엮었는데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근데 이제 스페인어권 문화에서는 시간을 좀 천천히 보내는 거에 추구를 하는 느낌을 받았고 실제 문화 시간을 배웠던 기억이 있어서 그거를 좀 다시 기억을 되새기고 좀 찾아서 그 시에스타라는 용어
우리나라에서 낮잠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문화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낮잠을 자면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시에스타라는 문화랑 그리고 축소사 이 두 가지를 시에스타랑 축소사를 예시로 들면서 그 시간 문화에 완전 다른 점이 있다는 게 흥미로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도전의 필요성이었는데 제가 성향 자체가 뭔가 안정성을 추구하고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그럴수록 다양한 경험을 못할 거고 다양한 경험을 못하면 이제 관점이 좀 좁아지는, 시야가 좁아지는 단점이 있잖아요. 물론 안정성을 추구해서 오는 장점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를 극복을 하고 싶어서 극복을 하고 다양한 관점을 수용할 기회라고 여겨졌다로 적었고요. 이거는 이제 경험보다는 계획을 위주로 언급을 했어요. 저의 의지. 그래서 티빙겐 대학교에 실제로 있는 토론 동아리, 되게 유명한 토론 동아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활동을 하면서 넓히고 싶다. 그리고 거의 사회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국제사회 문제도 이제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다라고 라고 좀 구체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론 동아리는 교환학생을 지원할 때는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이제 지원서를 쓰고 다시 한번 제가 뭘 할 수 있을까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보고 동아리 같은 거 찾아보면서 이 자소서 항목도 좀 구체화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의 전공심화 학습 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였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이 복수 전공인데 경영학과로 이제 교환을 갈 생각입니다. 예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경영학 수업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실제로 학점도 높았던 두 과목과 관련되어 있지만 조금 더 심화되었거나 아니면 약간 다른 관점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수업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거는 저희 학교에서 들었던 국제경영론이라는 수업이었고 거기에서 배웠던 것 중에 홉스테드 지수를 직접 언급을 해서 이 과목이 흥미로웠던 이유를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돼서 뭘 들을 거냐를 했는데 지역을 아예 타겟팅을 해서 그 지역의 경영 문화나 아니면 인사관리 같은 그런 걸 아예 집중적으로 보는 수업이 따로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북미 문화권을 지금 세미나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 북미 문화권 친구가 직접 와서 본인의 문화는 어떤 형식인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과목을 듣고 싶다를 잘 정리해서 적었고요. 두 번째로 기억에 남았던 건 경영전략 수업이었는데요. 이 수업은 사실 팀플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고 제가 그 팀플에서 굉장히 좋은 팀원분들을 만나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 수업 때 팀플은 특정 기업을 선정을 해서 어떤 전략을 짜는 거였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적었고요.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구체적인 수업은 대상 고객을 명확히 정한 후에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듣고 싶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지문은 본 교에서 들었던 두 개의 과목, 제가 흥미를 느꼈던 과목, 그리고 그 두 가지 과목을 조금 더 구체화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파견교회 과목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이제 교환학생 경험이 저희 미래에 가져다줄 장기적인 영향을 기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한 인적 네트워크로 잡았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은 왜 적었냐면 제가 진로로 해외 마케터를 꿈꾸고 있다 라는 다짐을 했고 여기서도 그걸 조금 담아냈어요. 그래서 그 역량도 기를 수 있고 그리고 이 파견교 특히 유럽권의 국가들의 대학교에서는 세미나 같은 형식이나 발표 형식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다고 알고 있어서 거기서 직접 다른 문화권 혹은 뭐 독일에 있는 문화권의 학생들과 직접 교류를 하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의 견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주장도 외국어로 잘 표출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이나
뭐 해외 마케터로서의 역량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한 인적 네트워크였는데요. 해외 마케터는 어쨌든 외국인들과 소통을 하는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의미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가려고 하는 독일 교환교에 한국학이 있어요. 한국학이 있다는 거는 그 교환교회 한국학 학생들이 대한민국에 관심이 있다는 거고 추후에 충분히 한국과 관련된 기업이나 아니면 직접 한국에 와서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친구들은 아마 나의 미래의 협업 파트너일 테니 이것도 명확한 인적 네트워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어냈습니다. 이렇게 총 4개의 질문에 답변 이런 식으로 했고요.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이렇게 합격 통보를 좀 기다렸다가 너무 기쁜 소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AI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2, 3일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바로 그 당일에 통보를 받은 당일에 바로 이 장학생 선배분들의 영상이나 블로그 후기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예상 문제랑 막 자소서 다시 읽고 이런 걸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찍어놨더라고요. 이 면접 당일날 AI 면접 보는 당일날에 영상을 찍어둔 게 있어서 잠깐 보고 오시죠. 11월 7일 11시인데 교환 준비를 틈틈이 하고 있지만 오늘 아주 중요한 면접이 있어요. 미래에셋 장학재단에서 해외 교환 장학금을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서류 합격이 돼가지고 AI 면접을 봐야 합니다. 그 합격 공고를 이제 3일 전에 받고 다시 지원서 읽고 예상 문제들을 좀 만들었고요. 이렇게 준비를 좀 한 2, 3일 정도 해서 오늘 봐야 하는데 이틀 전에는 컴퓨터 카메라로 확인을 좀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계속 예상 면접 암기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오늘 보기 전에 지금 뷰인터라는 웹사이트에서 일반형 면접 연습을 좀 하고 AI 분석을 받아서 피드백을 한 후에 바로 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뷰인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뷰인터 연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기회가 3개가 있어서 질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독일 교환 지원을 한 이유랑 자기소개랑 미래에셋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한 이유랑 저의 장기적인 계획과 교환 학생이 그 계획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3가지를 해볼게요. 독일 튜빙겐 대학교 내 한국학과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다 했어요. 이거 분석 중. 잘 보고 오셨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당일에 직전에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직전에 그런 식으로 뷰인터를 했어요. 예상 질문은 공통 질문 스타일 8개 그리고 개인 질문 같은 8개 이렇게 8개 정도로 해서 준비를 했고 그렇게 많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답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준비를 했고 거의 다 외워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 공통 질문은 그 블로그나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나올 법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준비를 정리를 해가면 그거랑 비슷한 결의 공통 질문이 분명히 또 나올만 하기 때문에 꼭 그 공통 질문은 꼭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 질문도 외워가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저의 개인적인 얘기도 풀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러려면 자소서랑 연관된 게 있어야 좀 더 진정성이 갈 거고 이게 팩트구나라는 걸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질문들 리스트업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변들을 써서 아예 외우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글자 수가 제한이 다 되어 있어서 저는 좀 더 말하고 싶은데 못 적은 내용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면접 답변으로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특히 그 4번 지문이었던 장기적인 계획. 제가 직접 어떤 뭐 부서, 어떤 그 사업 분야에서 해외 마케터로서 일을 하고 싶은지를 못 적었어요. 그게 좀 아쉬웠어서 답변에 뭐 장기적인 영향과 관련된 공통 질문이나 아니면 어떤 해외 마케터로 일을 하고 싶냐라는 개인 질문도 좀 만들어서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담았고 실제 면접 때도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자소서에 담지 못한 내용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남겨놓으면 면접 때 너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어쨌든 장학생으로 뽑히는 거고 그 재단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자소서를 쓸 때도 물론 했지만 면접은 바로 답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미리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박현주 재단이 어떤 비전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고 박현주 재단에서 하는 활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들, 활동이나 프로그램들을 좀 보고 저는 그걸 미리 봐서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하고 싶다는 것도 예상 답변에 미리 이렇게 말을 정리를 해놔서 암기를 해놨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방금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뷰인터를 직전에 해봐가지고 저의 그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 좀 덜 됐다는 점. 물론 노트북 카메라로 시범 영상을 몇 번 해봐서 좀 웃어야겠다,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느낌은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뷰인터가 제가 막 40~50%가 나오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어요. 물론 그게 그렇게 큰 영향이 안 미쳐서 지금 된 거겠죠? 근데 약간 불안했고 이걸 좀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에 해볼 걸 같은 아쉬움이 남긴 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이게 AI 면접이다 보니까 사실 많이 좀 쫄아 있었어요. 말할 때 손짓을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AI는 절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고 웃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좀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그게 좀 쫄았지만 사실 그 AI가 100%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아마 면접관님들이 다시 보실 테니까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답변 내용이. 그래서 AI 면접에 너무 뚫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준비했다면 열심히 준비한 답변 그대로 진정성 있게 이 장학생이 돼야 되는 이유를 굳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저 이거 머리 묶은 것도 사실 그 뷰인터 같은 거나 면접 보기 전에 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막 이 머리가 좀 산만하고 자꾸 막 신경 쓰이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질끈 묶고 했어요. 근데 묶고 하니까 편하고 신경도 별로 안 쓰이고 그래서 AI 면접 때 묶고 해서 묶었어요. 여기까지 자소서랑 면접 팁이었고요.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독일 교환을 준비하는 걸 좀 정리를 해서 올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독일어 어떻게 공부했고 비자 발급받을 때나 수강 신청할 때 기숙사 배정할 때 이런 식으로 타임라인별로 좀 영상을 모아서 좀 공유를 할 계획이니까 많이 궁금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